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은 날씨를 즐기러 밖을 나가면 손을 잡고 걸어다니는 연인들이 많은데요. 그럼 괜히 외로운 것 같고 옆구리도 좀 시려운 것 같습니다. 싱숭생숭한 마음에 평소엔 잘 보지도 않던 연애 예능을 보기도 하고, 괜히 전 연인의 SNS를 방문했다가 실수로 좋아요를 눌러버리기도 하죠. 사실 둘인 저들에 비해 내가 조금 뒤처지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이었을 땐 둘이라서 괴로웠는데 말이죠. 일교차가 큰 봄날씨만큼 마음이 갈팡질팡할 땐 잠시 저와 함께 내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아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일상에 책을 곁들이는 시간, 오독오독 북디저트를 시작합니다. 저는 DJ 오독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독오독 북디저트입니다. 다들 따뜻한 봄날 잘 즐기고 계신가요? 이번 4화에서는 연애, 그리고 심리와 관련된 상담실에서 왜 연애를 말하게 되었냐면 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심리학 관련 영상을 많이 보는데요. 그렇게 알고리즘을 타고 이 영상 저 영상을 보다가 엔드쌤의 사랑방이란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엔드쌤의 사랑방은 엔드쌤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심리상담사 이유정님께서 운영하시는 심리상담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관계, 특히 연애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여러 팁을 전달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엔드쌤의 영상을 통해서 용기도 얻고 위로도 얻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이 쓰신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 상담실에서 왜 연애를 말하게 되었냐면은 엔드쌤의 사랑방과 마찬가지로 사랑, 연애,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한 사랑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문제들을 다뤄서 조급하게 사랑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나 사랑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현재 이 책은 판매가 중단되어서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겨우겨우 수소문 끝에 이 책을 입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 관계, 그리고 자아의 성장이란 주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번 오독오독 북디저트 4화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엔 외로움을 잘 타지 않는 편입니다. 혼자 다니는 걸 워낙 좋아해서 혼자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콘서트도 다니는데요. 유일하게 혼자 있는 게 쓸쓸할 때가 있어요. 바로 퇴근할 때입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길에 나서면 갑작스럽게 외로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고 싶은데 전화할 데가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면 연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언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담실에서 왜 연애를 말하게 되었냐면 에서도 사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지, 언제 우리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지 엔드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은 각각 다양했지만 호소하는 문제의 뿌리는 관계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의 문제였다. 그래서 원로상담대가 고 소암 이동식 선생님께서는 충족되지 못한 가래의 마음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던 것이다. 사람들의 과거는 어떻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왔는가 하는 사랑 관계에 대한 기억이었다.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걱정과 막막함도 어떻게 살까,
결국 누구와 사랑을 주고받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사랑 관계가 단절되면 왜 문제가 될까? 외롭고 공허한 감정, 낮은 자존감이 내적 상태의 기본값이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삶의 회복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회복력이 떨어지면 살면서 겪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갑자기 난처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다못해 타인의 말 한마디로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일상이 전쟁이다. 크건 작건 매일 뜻밖의 문제를 겪으며 사는 우리에게 회복력은 생존 무기인 것이다. 한시 앞을 모르는 인생에서 연약한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라는, 배우자라는, 자녀라는 이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관계의 의지에 고통을 감내하고 새롭게 회복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 관계 안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관 분들을 상담하면서 사랑 관계와 회복력의 연관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소방관의 주된 업무는 뜨거운 불 속으로 하나뿐인 자기 몸을 던지고 목숨이 오가는 응급한 환자를 긴급 의송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긴장감을 매일 감당해내는 일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은 매일 트라우마를 겪는 정도의 견줄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일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업무 강도 상황에서도 비교적 소진이 덜 되어 보이는 분들이 가끔 계셨다. 그분들을 관찰해보면 지금의 현재를 사는 분들이셨다. 퇴근하면 뭘 하고 주말에는 뭘 할지를 이야기하셨다. 집에 가면 따뜻한 밥을 해먹고 저녁에는 동네를 산책하며 소소하게 하루를 보내셨다. 이것은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뜻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기다린다고 믿는 분이다. 배우자든 자녀든 절친이든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고 계셨다. 진정한 회복력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나온다. 절대적인 내 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견딜 힘을 준다. 저는 가끔 사람이 사는 모습이 물 위에 떠다니는 부평초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분 매초 달라지는 물결 위로 떠다니는 부평초의 모습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평초들은 꼭 같이 모여서 삽니다. 물 위에 부평초가 하나만 떠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항상 이 부평초들은 무리를 지어서 수면 위를 빼곡하게 채워놓더라고요. 사람들도 항상 함께 살면서 힘들 때는 서로 어깨도 빌려주고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도 함께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물 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부평초와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종종 내가 내린 판단이 옳았나? 라고 스스로에게 묻곤 하는데요. 제가 내린 판단이 옳지 않을 때도 많죠. 그럼 스스로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자책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 옆에 누군가가 다가와 그럴 수도 있지.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위로를 해주면 그게 그렇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은 지금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달까요? 그래서 사람에겐 사랑이 필요한가 봅니다. 화려하게 빛나지 않는 모습도 꺼내 보일 수 있는 휴식처가 험난한 세상 속 어느 한 곳에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신의 곁에 두고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르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 질문을 소개팅 받을 때 자주 들어봤는데요. 참 답하기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형이다 보니까 정말 이상적인 외모를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연예인을 예시로 들게 되는데, 그럼 주선자분이 되게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성격, 성향을 말하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평소 성격과 연애할 때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격, 성향을 주선자분께 말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 여러분은 구체적인 수치나 외형을 들어 누군가를 설명하기도 하고, 아니면 첫눈 같은 사람이요 라는 직관적인 표현으로 이상형을 설명하기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엔 왜 그런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하게 되셨나요? 그 계기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이상형에 대해 생각해 보신 만큼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앤드쌤께서는 스스로에 대해 이상형만큼 잘 아는 것이 좋은 연애를 하는데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같이 들어보시죠.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가?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도 멋있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멋있다. 저 사람을 보면 저런 점이 끌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점이 멋있어 보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가 내줄 수 있는 파트너 자리는 한 자리뿐이다. 오직 한 자리뿐인 이 자리에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누구를 곁에 두고 함께 할 것인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먼저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이 누구를 찾아야 할지 알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가장 당신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나?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가장 위축되고 어색해지는가? 언제부터 그랬나?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당신의 결핍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결핍은 없어지지 않는다. 상처받는 흔적이다.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일부분이다. 자신에 대한 좋은 점이든 안 좋은 점이든 그것이 나의 삶의 역사에서는 당연한 거였다는 타당화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 그때 그 아이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지금의 나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을 수용하기 어렵고 애인에게 드러내기 어렵다면 당신은 그것에 얽힌 무거운 마음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당신 자신이 당신한테 편해져야, 그래야 당신을 타인에게 꺼내놓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상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통틀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었어요. 전 친구들을 만나면 힘든 일은 없어? 라고 종종 물어보는데요. 친구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저만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필요하면 위로해주고 싶어서 자주 물어봅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친구와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남의 힘든 일에 관심이 많은 것에 비해서 제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외면하려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힘든 일에 대해 깊게 생각하면 기분이 더 침울해질 것 같아서 빠르게 잊어버리고 즐겁고 재밌는 일만 생각하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친구가 저에게 자신이 겪은 정말 힘든 일을 이야기해줘서 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친구가 저를 그렇게 가깝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일도 사실은 제가 제 상처를 돌봐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자기 상처를 말하면 쉽게 마음을 주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요? 결국 제 결핍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쉽게 흔들렸던 거죠.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내줄 수 있는 파트너 자리는 한 자리뿐입니다.
저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을 겪어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 만약에 제가 연인이나 배우자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을까요? 타인이 주는 사인을 잘못 해석해 나의 소중한 자리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기 위해선 먼저 내가 나의 상처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처 돌보지 못하거나 외면했던 상처가 있나요? 그 상처가 나도 모르는 새에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진 않나요? 상담실에서 왜 연애를 말하게 되었냐면에서는 좋은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5년 전만 해도 제 주변에 상담을 받는다는 분이 거의 없었는데 요새는 상담을 받는다는 분이 정말 많아요. 제 주변의 한 80%는 다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예전에는 상담을 받는다는 말을 잘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나 요새 상담받는데 상담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 하면서 편하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앤드쌤께서는 스스로를 수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자신의 상처를 연인에게 드러내기 어렵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하시는데요. 그럼 그 상담의 효과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상담자는 따뜻하되 부담을 주지 않고 공감적으로 듣되 객관적으로 내담자의 안전을 염두에 두며 따라가려고 노력한다. 나 역시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절실하게 느끼는 상담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담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서가 전해지길 바라고 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도 비난받지 않을 것 같은 안전함. 부적절하고 부족한 면을 드러내도 잘 이해하고 도와줄 것 같은 신뢰감. 꾸밈없이 다가가도 또는 낯설어하고 다가가지 못해도 잘 받아줄 것 같은 친밀감 등 내담자가 상담자에게서 이런 느낌들을 받았다면 이런 상담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상담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안전함, 신뢰감, 친밀감은 매우 원초적이고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감지되는 끌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랑의 애착 감정이다. 우리가 어려서는 엄마에게 받고 싶었던 것이고 커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고 싶은 것이다. 상담자는 어렸을 때의 엄마를 대신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파트너를 대신해 내담자와 지금 함께 달려주는 사람이다. 어찌 보면 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미완성 애착이 완성되게 돕는 사람이다. 상담자는 애착의 완성을 향해 달리는 내담자가 지치지 않게 함께 달려주는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인 것이다. 상담자를 자신의 애착 완성의 길에 동반자로 초대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담자는 애써 눌러놨던 어린 시절 애착 상처 보따리를 펼쳐볼 수 있게 된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무의식 속에 꽁꽁 싸두었던 수치심, 모멸감, 두려움, 공포심을 상담자에게 의지해 처음으로 세상에 꺼내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자체로 극적인 치료 효과가 일어난다. 이제는 과거에 얽힌 불편한 감정들을 혼자서 억압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불편한 감정들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억지로 누를 필요가 없다. 자신의 생존 역사에서는 당연한 것들이었다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제는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되었다. 타인을 의식하며 불편한 마음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한 번씩 삶을 삐걱거리게 했던 장애물에 더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안 부끄러운 척,
안 두려운 척, 안 무서운 척 하려고 지금까지 해왔던 몸에 밴 보상적인 행동들, 가짜 웃음, 가짜 친절, 가짜 권위, 가짜 의존이 사라져간다. 앤드쌤의 말씀을 정리하면 상담은 내가 좀 더 나 자신일수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독서 모임에서 한 분이 여러분은 관계에서 가면을 얼마나 쓰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그 질문에 가면을 쓰지 않는 관계가 존재하나요? 라고 되물었는데 그만큼 저에겐 솔직하게 사람을 대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오래된 친구들과 있을 때 더 두꺼운 가면을 쓴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들인데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보낼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지금 제 모습을 보이면 많이 실망할까봐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도 달라졌을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달라졌을 건 생각하지 않고 제가 달라진 것만 생각해서 겁을 낸다는 게 우스운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서로 너무 달라져서 친구 관계도 멀어질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서로 솔직하지 못해서 멀어질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또 어쩌면 제가 달라진 친구들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서 쟤네도 날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해버린 걸 수도 있고요. 그러고 보니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친구가 잡은 숙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 관계가 끊겨도 어쩔 수 없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친구가 속상하지만 괜찮다고 말해주면서 다른 숙소를 잡더라고요. 항상 일이 제가 생각한 것처럼 최악으로 치닫진 않았어요. 대본을 쓰면서 셀프 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독서 모임에서 저분이 저 질문을 하지 않으셨다면 저도 제가 불편해하는 마음을 모르는 채 친구들을 만나다 언제 한번 팡 터져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혼자 결심을 했는데요. 다음에 친구들을 만나면 제 가면을 조금 벗고 제 실제 모습을 친구들에게 좀 드러내 봐야겠어요. 여러분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마음속의 상처가 혹시 있나요? 저는 특히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상담을 꼭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사는 친구들 특징 중에 하나가 스스로를 굉장히 책찍질하는 것인데 꼭 일이나 공부 측면뿐만이 아니라 관계 측면에서도 난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난 왜 이것밖에 못하지? 라며 자책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목표를 성취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상담의 도움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상담실에서 왜 연애를 말하게 되었냐면 이란 책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들어 보았습니다. 책이 쉽게 읽혀서 대본도 빠르게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책에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 제 생각을 더하다 보니 생각이 깊어져서 결국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업로드가 한참 늦어졌네요. 전에 제가 봤던 연애 예능에서 한 출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애 버라이어티 쇼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본인의 조부모님 같은 사랑을 하고 싶어서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병이 드셨는데 할아버지께서 그 옆을 지키고 간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본인의 짝을 찾고 싶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저희가 완벽한 상황, 모습이 아니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랑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찾기 위해 내면보다는 외면 또는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담실에서 왜 연애를 말하게 되었냐면 방송을 들으신 뒤에는 진정한 사랑을 위해 나의 내면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북디저트 상담실에서 왜 연애를 말하게 되었냐면 마음에 드셨나요? 모쪼록 즐겁게 들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제 팟캐스트를 듣고 여러분들만의 해석이라거나 감명 깊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새로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달콤 쌉싸름한 오독오독 북디저트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을 즐겁게 할 북디저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디저트도 우리 함께 즐겨요.